네. 이게 제 강의 노트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저랑 같이 이 강의 노트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갈까 합니다. 대충 들었지만 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여러분들 좀 듣고 싶은 얘기를 함께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어떻게 1인 경영자로 살 것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성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예, 성공, 부자, 행복. 이 가장 세 가지의 욕구죠. 예, 그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이에요. 네. 왜 이게 필요한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왜 성공해야 되죠? 왜 부자가 돼야 되죠? 왜 행복해야 되죠? 예. Y라는 질문은 좀 본질을 요구를 하고 있죠. 왜 성공해야 될까요? 그죠? 예. 이게 해결되어야 이제 어떻게가 들어가겠죠.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어떻게 부자 되죠? 어떻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어떻게라는 기준이 내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마다 이 성공과 부자 행복에 대한 재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만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자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재정의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예. 저 사람 성공한 것 같고요. 저 사람 부자 된 것 같고요. 그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쫓아다니다가 나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흔들리게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려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강의나 뭐 제가 쓴 책도 있는데 여러 권을 썼는데 그 효과보다는 사실 한 번 만나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좀 주요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뭘 보냐면 뭐 만나면요.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이겁니다. 뭐하고 살았나. 이거 뭐냐면 본인 안에 암묵지가 있거든요. 이거 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보고. 또 하나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그래서 이제 저는 유료든 뭐 무료든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립니다. 진단을 몇 개 해드리면 이분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 알아요. 근데 이제 왜 강점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냐면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인정 이런 거에 많이 메마르죠. 평가 이런 거에 자꾸 목을 매죠. 그러면 단순히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갖고 있는 강점도요. 누군가가 평가해 주지 않으면 즉시 쓰레기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직에서 나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을 하거나 나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쉽게 빠져요. 뭐 절대로 난 그런 거 코인 같은 거 투자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본인의 강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휩쓸리는데 우르르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왜 저지를까요? 그죠?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경력이나 강점. 또 하나 이 사람의 비전이에요. 비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죠. 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서 갖고 있는 출발점. 예.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정하는. 제가 하는 일은 딱 이거입니다. 예. 저는 지금 1인 기업이라는 분야를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저는 20년 정도 컨설팅 했어요. 대기업 컨설팅. 예. 뭐 여러 가지 했죠. 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1인 기업이나 뭐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다음 유튜버들,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을 주로 이제 돕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오래 하려면 제가 그랬죠. 그 고객의 대상을 좀 젊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고객의 대상을 좀 더 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정도 대기업 컨설팅 하면서 저는 뭐 말하자면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거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오래 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만나는 분들이 1인 기업으로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 출발점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출발점이 어려운 이유?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요? 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여기서 출발하기 너무 막막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출발점 없이 도착점? 당연히 없죠. 예. 출발점은 뭐예요? 인정해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지? 한 달에 얼마 벌지? 내가 1인 기업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뭐지? 얼마까지 벌 수 있지? 예. 여러 가지의 도착점. 이거는 되게 객관적이죠. 예. 도착점은 어때요? 몰라요. 이 목표는 주관적이에요. 예.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지금 갖고 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저랑 한번 조금 나눠볼까요? 네, 저랑 연결되신 분도 있는데요. 잠깐 카톡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카톡을 잠깐 열어주시고요. 네.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네. 카톡을 열으시고요. 저랑 오늘 강의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실시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카톡 위에 보면 검색이 있어요. 네, 잘 안 쓰죠? 네, 카톡 위에 있는 검색에 김형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김형환. 그럼 아마 김형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뜰 겁니다. 뜨나요? 네. 그죠? 그럼 오른쪽 위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채널 추가를 잠깐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채팅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 강의 끝나면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좋습니다. 예. 자, 김해 10분 경영 클래스 했죠? 채널 추가하셨죠? 1대1 채팅 하셨죠? 예. 자,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지금 하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질문이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지금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그걸 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게 있을 경우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여러분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저 줌 채팅창에 하지 마시고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네, 한번 네, 리딩을 해드릴게요. 네. 아, 자기 본인 하시는 일에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군요. 네. 아, 웃음과 레크 스토리텔링. 아, 강의하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런 이제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또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실. 좋아요. 네. 성장. 좋아요. 네. 또 그죠? 이게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 제가 좀 드릴게요. 네, 아, 인간관계. 좋아요.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또 성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참고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지금 저랑 연결된 카톡에 남기시고 참여 잘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세 분을 뽑아서 책을 드릴까요? 아니면 떡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책이에요? 떡이에요? 책이요. 아, 떡도 드립니다. 네. 아, 둘 다 함께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서. 책이라고요? 네. 네. 그럼 열심히 참여하셨어요.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게 제가 책이든 떡이든, 네. 제가 요즘 떡을 좀 많이 쏘는데, 어디서 먹어봤는데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떡이 술떡이에요, 술떡. 아, 제가 술은 안 먹습니다. 네, 술은 안 먹는데, 네. 책보다 떡이 많습니다. 아, 여기 다른 데 보통 책이 많은데, 여기는 우경 와서 여기 떡이 많네요. 네. 지금 뭐 저녁을 아직 안 드셔서 그런가? 네, 배고파서 그런지. 좋아요. 예, 술떡을 제가 쏘도록 할 테니까, 네.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응답하시고 쫓아오시면 주겠습니다. 그죠? 예. 세월이 좋아졌죠.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네. 이해와 배려. 그렇죠. 이분이 좋아요. 예, 생각이 많으신 분이네요. 하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예. 자,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아까 얘기한 그 카톡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저랑 소통하시기도 하고 기록에 남겨놓기도 하겠죠. 그죠? 예. 어떻게 일인 경영자를 잘 셀 것인가? 이 우경화 사장님 쪽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일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글을 쓰든 컨텐츠를 만든 뭐 하든 그죠? 예. 잘 산다. 어때요? 잘 살면 부자인가요? 그러면 못 산다. 그러면 가난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저랑 오늘 강의 듣는 방법은요. 저랑 카톡으로 연결되시죠?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네. 아, 정윤희님, 아니요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잘 산다는 것은 사실 부자로 산다는 건 아닐 겁니다. 부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뭘까요?
네, 저는 잘 산다는 거는 나는 옳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삶. 여러분, 옳은 삶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는 그게 못 산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잘 산다. 부자는 이쪽이. 그죠? 예. 가난한 건 어떤 걸까요? 가난하다 하고 볼 수 없죠. 못 사는 건 어떤 삶이냐고요? 제가 볼 땐 좋은 삶입니다. 좋은 삶의 반대말은 옳은 삶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네. 좋고 좋은 삶. 어때요? 어때요? 자기 주관도 없고요. 방향도 없고요. 남 따라다니고요. 휩쓸리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성경에서 얘기한 바람에 이는 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리는 건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좋고 좋은 것. 내일 저녁 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특강이 있어요. 내일 저녁 8시에. 혹시 필요하시면 네. 우경화 사장님 거기 톡방에 공지 거기는 안 됐죠. 네. 이따 올리면 하나 올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 특강을 합니다. 저랑 이제 주영희 선생님이 두 분이서 하는데 이번 주는 초중학생들, 초중, 다음 주는 고등학교 청년들 대상으로 합니다. 방학 기념으로. 네.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옳은 부모가 될 것인가? 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 전 정답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산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그죠? 예.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 보기에 좋은 사업 어떠세요? 남 보기에 돈 되는 것 같은 사업 어떠세요? 남이 알아주는 사업 어떠세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돈 될 수 없습니다. 예. 사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업을 따집니다. 뭐, 작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90년대식 사고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어때요? 운전면허증, 운전사만해도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SNS 시대예요. 작가라는 호칭을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글을 쓰는 즐거움과 옳은 글을 쓰겠다는 자기 철학.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쓰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거죠. 자, 카톡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네. 늦게 들어오게 돼서 지금 사명감 소명시. 네. 자, 책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네. 수단이라고 많이 하시나? 맞아요. 근데 책이 목적이 되는 경우 이런 겁니다. 저 중학교 때 작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작가 되려고. 글쎄요. 그 꿈은 그때 이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은요. 책을 읽는 사람에게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단이죠. 예.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네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옳은 부모가 되거나 옳은 삶은요. 뭐가 있는 삶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 그죠? 예. 근데 이제 좋은 부모가 되겠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떤 비교 우위의 경쟁을 아마 따질 겁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삶. 그렇게 가시면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왜냐면 결국은 삶이라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몰려있는 길. 한번 여쭤볼까요? 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때요? 인구가 계속 줄죠. 인구 절감. 네. 인구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자,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라이브 해요. 혹시 보셨나요? 라이브 할 때 매일 10분 시사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조금 이제 자기 개발로 얘기하는데, 네. 인구가 절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출산, 맞아요. 저출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인구가 가장 절감하는 이유는, 네,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환경.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엔 전쟁통에도 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소희 사장님 하나는 또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보니까 연애를 안 하더라고요. 연애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고백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백을 안 해요. 왜 고백을 안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절당할까 봐. 요즘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들 채용하고 있는데, 맞아, 차일까 봐. 신입사원 채용하고 있는데 참 웃겨요. 문의는 많이 하는데요. 면접을 안 와요. 근데 내가 아까도 면접 오기로 했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 그래서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떨어질까 봐요. 아니 내가 너무 웃겨서 제가 떨어뜨릴 것 같았어요. 했더니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고백을 안 한 줄 알겠어요? 거절할까 봐. 근데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연애를 안 하는 이유, 고백을 안 하는 이유, 거절을 싫어하는 이유. 이게 이제 인구 절감의 원인이거든요. 그게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의 생각들인데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네 글자로. 네. 자격지심입니다. 예. 자격지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절하면 어때? 거절은 하나의 결정이니까 뭐 싫으면 싫은 대로 뭐 계속 쫓아다니든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생각 어때요? 이게 창의성 아닌가요? 도전 아닌가요? 어떻게 삶을 살죠? 딱 정답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면접을 안 오는 거 떨어질까 봐 그러면 본인 생각은 붙을 회사만 간다는 거죠. 해결될까요? 해결되기 어렵겠죠. 그죠? 예. 뭐 이게 시사적으로 했던 문제인데 좀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거죠. 예. 우리가 혹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진단을 이렇게 해드리고 이게 강점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되는 이유를 대요. 근데 그분은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대요. 되게 웃기죠. 나중에 내가 버럭 화를 내요. 아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나는 좀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죠.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없죠. 그죠? 1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 일입니다. 네. 저는 1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카톡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 1인 경영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1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1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톡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네, 톡으로 올려보시면 제가 오늘 떡도 많이 쏜다고 그랬으니까 네, 1의 의미는 뭘까요? 네, 지금 봤을 때 우리 정윤희님은 약간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정윤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 1로 시작하는 일을 볼까요? 한 개를 뛰어넘는 삶? 너무 많이 갔다. 네.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것도 좋아요. 또, 네. 일로 시작하는 삶. 네.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의 의미는요, 일단, 납니다. 제가 그랬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신입사원 때 별로 일도 안 내는데 급여를 많이 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일도 주고요. 직급도 주고요. 승진도 시켜주고요. 또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급여에 맞춰 삽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이 인정도 해주고요. 평가도 해주고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나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맞춰 살죠. 3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럼 참 희한해요. 100만 원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요. 300만 원에 맞춰 삽니다.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에 맞춰 삽니다. 50만 원만 떨어져도 큰일 납니다. 재밌죠? 뭐예요?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 사실을 40대, 50대에 찾으려고 하니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숫자는 뭐죠? 네, 독립입니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경영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립적인가?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밟고 있어야 되나? 누가 나한테 강의 주지 않으면 나는 강의할 데가 없는 걸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그러니까 뭔가 나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일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그죠? 일이 있어야 이가 있죠. 이가 있어야 삼이 있죠. 일로 시작한다고 그러죠. 일로 시작한다. 유튜브, 블로그 모든 플랫폼은요. 다 일로 시작합니다.
구독자 1명부터 시작합니다. 원칙이죠. 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우리 여러분만의 가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점점. 사실 일은 전 점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우리는요, 점점 좋아지거나 점점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 플러스 1은 몇일까요? 이건 넌센스니까 100일이 되면 안 되죠. 한번 답해 보실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 플러스 1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게 100 플러스 1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플러스, 오, 역시, 야, 우리 이소희 사장님, 200 맞습니다. 100 플러스 1. 그러면 다시 100 마이너스 1은 몇일까요? 100 마이너스 1. 네. 100 마이너스 1은 뭘까요? 자, 한번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그냥 제 얘기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다른 데 적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99. 그렇죠. 100 플러스 1은 200이었다면 100 마이너스 1은 몇일까요? 네, 제로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1은 뭘까요? 자, 답해 보세요. 자, 카톡에 올려보세요. 제가 지금 100 플러스 1은 200이죠. 최미정 사장님은 나라고. 좋아요. 인정. 네. 최미정 사장님도 똑 받으시겠어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나이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방법 없어요. 전부. 이름 뭘까요? 나는 뭘까요? 좋아요. 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와서 찾으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죠. 다들 흔히들 그죠? 예. 자기 개발. 예. 이 자기 개발은 언제 해야 될까요? 엄일원 사장님. 네. 자기 개발은 언제 해야 되냐면 사장님의 따님인 수빈이 나이 때 했어야 돼요. 지금은 자기 개발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 경영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그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무엇이 중원디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거 영화 뭐지? 곡성에 나온 대사죠. 무엇이 중원디라는 대사가 나오면서요. 동일하게 뭐라고 대사를 해요? 예. 현혹되지 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는 우리 1인 기업 과정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개강합니다. 오셔서 배우십시오. 핵심 가치를 꼭 갭니다. 본인의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사명, 가치, 예, 가치, 이 핵심 가치죠. 비전, 목표, 전략, 실행, 실행, 피드백. 이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겠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로 시작하여 잘 사는 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뭐 어때요? 복잡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네.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중에 쓸데없는데 존재하는 거 있어요. 하나만 집어서 보여주세요. 자,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이건 쓸데없는데 쓸데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만 들어보세요. 네. 없는 거? 응? 뭐 열심히 찾고 있네. 네. 없어. 찾아보세요. 뭐예요? 그 소희 씨 그거 뭐에 든 거? 뭐야? 안 보여. 아, 이거 케이블이요. 사장님, 그 케이블도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 케이블이 필요가 네. 없듯이 지금, 원래는 쓸모가 네.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 쓸모 없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서 보고 계시죠? 책상 없으면 어때요? 우리 땅바닥에 엎드려서 봐야 됩니다. 의자 없으면 서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물며 책상과 의자 사이에 껴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일까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뭐 저한테 뭐 표정이 얼굴이 뭐 어떻습니까? 뭐 관상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죠? 예. 표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얼굴보다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쓰임입니다.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죠? 이거 없으면요. 책을 쓰는 것이 내가 책을 한 권 쓴 사람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변화된 누군가의 삶이죠.
거기에 본질을 안 맞추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뭐 3권을 썼대요. 뭐 이렇게 공저도 하고 뭐 좋아요. 예. 근데 책 3권이 다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뭐 영어에 관련된 책을 썼고요. 하나는 에세이를 썼고요. 하나는 인간관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나 책 썼어요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얼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용을 볼까요? 이 사람을 볼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용을 쓰면 사실 자기가 책을 썼다는 자랑만 할 뿐이지 그 책의 쓰임은 얻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책 쓰기보다 중요한 건 글쓰기예요. 나는 우리 우경화 사회자님 처음 볼 때부터 이분이 블로그를 딱 보니까요.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땐 저는 그 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그 우주 삼라 만상을 다스리는 분이라 예, 뭐 폭이 엄청 커요. 근데요. 그게 본인의 길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본인의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과정에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을 목적으로 두는 건 어때요? 본인이 그 책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저는 옳은 사상, 옳게 사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예. 이 옳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옳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이라는 게 뭐죠? 예. 옳은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글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카톡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는요, 기술자일까요? 전문가일까요? 자,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피아니스트는 기술자일까요? 전문가일까요? 전문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예, 피아니스트들은 자기 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입니다. 남의 곡을 치죠. 반복해서 연습하죠. 단지 아름다운 무대에서 좋은 옷을 입고 누구의 곡을 쳐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력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솔직히 지방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와 유학파 출신의 피아니스트를 구별을 하려면 엄청난 차이가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반복된 기술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피아니스트를 보고 갈지도 몰라요. 자기 곡이 한 곡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네. 그 다음, 좋아요. 작곡가. 작곡가는 어때요? 이거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 곡이 있잖아요. 작곡가, 즉 모차르트, 베토벤, 우린 이런 사람들의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곡을 썼느냐가 중요하죠. 맞죠? 이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이 무슨 곡을 만들었는가 이거죠. 근데 이 작곡가도요, 사실 예술가는 아니에요. 네. 예술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술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술가는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음악은 기본이고요. 미술, 조형, 뭐 여러 가지 건축 다 잘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약용 같은 사람.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뭐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의 특징이 어때요?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갖고 일하죠? 컨셉. 머리 갖고 일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과정은 뭐로 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좋습니다. 1번. 나는 지금 시간으로 번다. 2번. 나는 기술로 번다. 3번. 나는 인격으로 번다. 뭐 좀 어렵지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을 파십니까? 아니면 기술을 파십니까? 아니면 인격을 파십니까? 네. 올려보세요. 기술이요. 좋습니다. 또 인격도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시간은 아주 기초 단계인 걱정이라서 시간으로 돈을 맞아요. 사실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단가를 높이면 되겠죠. 문제는 주도권이죠. 시간으로 돈을 벌 때 일단 나한테 주도권이 없죠. 그죠? 예. 기술로 볼 때는 어때요? 기술을 볼 때 이겁니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피아니스트를 할지라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고안한 사람들은 기술이나 노하우죠. 인격은 뭘까요? 그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고 이것을 누구와 나누는 과정에서는 아마 인격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경화 사장 커뮤니티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경화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셔야 됩니다. 우경화 사장도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럼 모두가 불편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뭐죠?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죠. 예술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아마 기술 이상의 어떤 감각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피아니스트, 기술자의 단계, 작곡가, 전문가의 단계, 그리고 뭔가 종합 예술의 단계.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그거 맞추시는 분 똑 나갑니다. 자, 올려보세요. 쭉 봤죠? 피아니스트, 작곡가, 예술가.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다음 단계는 고급 전문가. 고급 전문가.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기다. 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예술가의 장인, 장인 해봤자 기술의 다음 단계겠죠. 예술가의 다음 단계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 돈을 번다기보다, 그래요. 우경화 사장님, 맞췄습니다. 역시, 철학가입니다. 이 얘기는 철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지라 이겁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옳은 생각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메신저라는 게 있죠. 뭐 미국의 어떤 분의 책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내가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나의 어떤 생각을 담을 것인가. 거기에 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그 1인 기업 경영 우주 과정에서는 혼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30분. 아침에 우리가 7시에 모닝 플랜 타임을 가질 때도 몽롱한 상태에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이 책 저 책 읽지 말고 아침 새벽에 있는 30분 독서 시간엔 똑같은 책을 반복하라.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생각의 문이 열립니다. 생각 30분이 뭘 만들어요? 아이디어를 넣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뭐죠? 헬리콥터 뷰입니다. 헬리콥터 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내 눈에 내가 안 보이면 내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나는 누구?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오늘 누구로 살아야 되지? 이 생각 없이 도착점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생각은 말 들어요. 말하자면 첫 번째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생각하느냐가 어떤 행동을 만드냐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생각들, 힘든 얘기들. 그분의 말을 딱 보면 그분의 생각이 나옵니다. 저는 그 10분 경영이라는 걸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분 경영. 팟빵입니다. 팟빵 팟캐스트. 여기서 제가 이런 채널들을 활용하는데 이걸 몇 년째 하냐?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벌써 960개 정도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10분짜리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매일 10분씩 듣되 3번씩 듣기. 그리고 들은 것을 꼭 이야기하기, 말하기.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뭘 듣느냐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1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성공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업종을 하십시오,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과정에서도 그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요? 어떤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이든 돈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돈 되는 아이템을 찾지 말고 돈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뭘로 일하는 거죠? 이건 머리로 일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으니 이게 단번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좀 훈련이 필요해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 건 훈련이나 학습이 아니에요. 이런 강의를 듣는 건 그냥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은 제가 뭐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얘기에 혹하는 거 있죠. 뭐 3개월 만에 돈 1,000만 원 버는 법, 스마트 스토어에서. 근데 그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김밥 천국이 돼요. 시간을 축적하지 못해요. 축적하지 못하면 돈 안 돼요. 이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축적을 하며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좀 약간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구축해야 됩니다. 그죠? 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희열도라고 그러죠. 희열도. 희열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열도. 희열도가 뭐냐면 가슴 뛰는 거?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요. 초록색만 봐도 가슴이 뛴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요. 동그라미만 봐도 가슴이 뛴대요. 그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희한한 습관. 책상에만 앉으면 가슴이 뛴대요. 놀랍죠? 네. 독서 좋아하시는 분, 책 냄새만 맡아도요. 진짜. 전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가서 책 냄새만 맡아도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게 희열도죠. 그러니까 그 희열도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죄송한데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 뛰는 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가슴 뛰도록 뛰세요. 그렇게라도. 예, 그게 내가 내 가슴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적 동기라는 게 있어요. 내적 동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요. 저 미국의 어떤 박사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좀 쉬려고 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애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걔네들이 떼 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놀지 못하게 한다고 안 놀겠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나가서 애들을 불렀어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애들이 왜 그래? 우리 축구해야 되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애들이 왔어. 막 무슨 일이서 우리 축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1불씩을 줬어요, 애들한테. 그 애들이 눈이 뚱그레진 거예요. 아저씨, 이 돈이 뭐예요? 너희들이 너무 신나게 놀아서 아저씨가 몸이 안 좋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주는 돈이야. 그 애들이 막 가만히 서로도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일도 와서 축구하겠니? 그 애들이 네네네.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애들이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운동장에 나타나니까 네, 축구공을 내던지고 아저씨한테 몰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또 뭘 주나 이러고 온 거죠. 근데 아저씨가 오늘은 10센트씩을 줬어요. 애들이 아저씨 어저께는 1불이었는데요.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그래. 왜 이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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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애들 아니요, 그게 어디예요? 축구하는데. 괜찮다고. 그래. 너 내일도 와서 축구 하겠니? 네. 내일 갔어요. 내일 될 때는요. 내일은 떼학볕에 애들이 축구를 안 하고요. 공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운동장 저 응달지는데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아저씨 기다리고 있는.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애들이 아저씨 하고 달려들었어요. 첫날하고 제법 상황이 바뀌었죠, 그죠? 예. 오늘은 내가 멋진 선물을 해줄게. 그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앞에 있는 너는 장군이 될 거야.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야. 막 칭찬해 줬어요. 그 애들이 아저씨 장난치세요? 우리 뭐 떼 앞에서 뛰고 싶어서 뛰는 줄 아세요? 너희들 내일도 와서 축구하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와서 축구하지 않았다는 그죠? 내적 동기의 반대말이 뭐예요? 내적 동기의 반대말은 네. 외적 동기죠. 예. 무슨 말이에요? 누가 뭘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독서 모임 왜 하세요? 사람들이 오니까. 독서 모임 요즘 안 하세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겠죠. 그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동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평가해야 되고, 그거 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뛸까요? 스스로 안 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젖은 낙엽 아세요? 젖은 낙엽. 예. 예. 낙엽이 어디 붙어 있어요? 예? 책상 옆에, 책상 밑에 붙어 있죠. 불어도 안 떨어지고, 태워도 안 태워지고. 무슨 가슴이 뛰겠어요? 이건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의미를 확장해야 돼요. 의미 확장. 근데 이게 익숙한 일일수록요, 예, 의미를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을 해요. 뭐 하세요? 먹고 살려고. 그죠? 조직의 MZ세대들이 적응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급들은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회사 들어온 젊은 친구가 그 회사 다니고 싶겠어? 안 다니고 싶겠어요? 제가 이제 그 대전에 국가과학기술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책연수원 교육하는 곳입니다. 가서 이제 그 연구소 소장님들 이제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박사님이죠. 과학자고. 예.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몇 학년입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걔 이름이 뭐예요? 걔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걔 꿈이 과학자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 아빠를 닮아서 그 과학자가 되겠네요? 어떤 과학자가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걔도 똑같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겠죠. 이러는 거죠. 너무 익숙한 거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어때요? 의미 확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외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을 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거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슴 뛰는 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나를 위한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있죠. 이 컵은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이 컵은요. 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컵은요.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컵에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잔이고요. 물을 들으면 물잔입니다. 담배 피다 꽁쳐버리면 담배 꽁초 재떨이가 될 거고요. 애들 오줌 싸면 오줌잔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잔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담느냐 이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좀 본론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뭐 웃기는 개그맨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단 방법적인 측면을 찾는다고 생각하고요. 1인 경영자로 사는 걸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경영자로 행복, 부자, 성공.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슬쩍 얘기했는데 성공하고 부자 되고 행복한 거. 이게 뭘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독립적이게 됩니다. 누구한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기울어지면 큰일 납니다. 누가 나한테 뭘 해줘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협업은 정말로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단순한 협업해서요. 솔직히 말할게요. 사업이 너무 잘 돼도 걱정이에요. 사업이 안 돼도 걱정이에요. 왜 그런 걱정을 해야 되죠? 전략적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 요소를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쉬운데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구를 의존하면 안 돼요. 네. 의존하면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로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출발점, 지금 내가 어디 일이 있는지 본인의 출발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땐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우리 우경아 대표를 좀 만나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오늘 몇 분만 제가 원래 상담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무료 상담이 거의 없어요. 다 유료 상담이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 보통 한 진단비에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 대신 많이는 못 해드리고 한 3분 정도만 해드릴게요.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몇 가지 진단을 좀 해드려요. 근데 그 진단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그 진단을 좀 받으면서 본인 안에 있는 일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죠? 저는 그게 빚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요. 자꾸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밖에 있는 세상의 빚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 빚은 내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요. 세상의 빚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빚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안의 빚을 모르는데 세상의 빚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원은 많이 했는데 별로 안 와요. 면접을. 이거 왜 그래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조용히 물어봐요. 저는 떨어지겠죠?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한 거죠.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밖에 있는 빚은 받는데 이거예요.
장황해요. 뭐 유튜브 통해서 교수님 만났고요. 옛날에도 교수님 강의 들었고요. 교수님 회사라면 일하고 싶고요.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빚이 없으니까 뭐예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라고. 자기 안에 빚을 찾는 거예요. 생각대로 잘 산다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 뭘 만드냐면 결정을 만듭니다. 선택이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결정을 당할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자, 카톡에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결정을 당할까요? 누구에게 결정을 당할까요? 네. 누구한테 우리가 결정을 당할까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결과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누구한테 결정을 당할까요? 환경? 그들 누구?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결코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이런 경영자가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내가 행복하고 근거 있고 의미 있는 이런 경영자가 될 것인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갖고 이런 기업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직업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출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런 경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신청하신 분 몇 분 계시는데요. 조금 더 받을 테니까 네. 상담하고 싶습니다. 남겨두시면 제 사무실은 역삼역에 있고요. 역삼역에 한번 오셔도 되고요. 지방이 좀 멀다 그러면 전화 통화 이렇게 잠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오늘 조금 본론적인 얘기 좀 했는데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질문 있는 분? 네. 네. 올리셔도 되고요. 네.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데요? 이분 어디 사시는데 서울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큰 소리 뻥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마산에서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간절함이죠. 그런 간절함이 결과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거를 미루다가 진짜 저를 한 7년 뒤에 만난 분도 계세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분이 만날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45세였어요. 근데 그 고민을 7년 동안 하다가 네, 이번에 52세 때 이번 이른겹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뭐 하셨나 봤더니 그런 거죠. 뭐 이것도 찔끔 저것 찔끔 뭐 이렇게 별로 결과 없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라도 오니까 다행이죠. 60에 만나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상담 받는 것도 용기를 좀 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럼 다른 거 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죠? 네,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남겨주세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드려서 일정 이렇게 조율해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경화 사장님 하시는 요즘 보니까 아주 공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참여하세요. 네, 열심히 참여하시되 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좋은 경험들 열정적으로 하세요.